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갑질 논란이 터졌는데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기사로 봤는데 열받았어요. 이미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죠.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불쾌하고 화가 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네네. 전에 고기 먹고 그 집인데 엄마가 되게 얼척시면서 안 되게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아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들어봐? 고기값 당장 물려! 그럼 네가 우리한테 고기값을 깎아주든지 우리도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돈은 다 돈대로 내고 말이야. 저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쳐. 안 되겠어 이거. 저희 지금 이렇게 반말하고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하면은 너까지 나가자 야 방역수칙 어긴 거는 거기 갖고 손님들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뭘 알고나 잠사해. 야 니 저건 바꿔. 너 가구야? 바꿔. 일단 이게 폭언이 문제가 된 거긴 한데 폭언이 바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나 혹은 그 당시의 상황들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처벌 조항 어떤 게 있을까요? 양주 생고깃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면서 뭐 고깃값을 당장 붙여라. 그 다음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줬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 신고하면 너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심어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형사상으로 이제 협박죄. 협박죄가 네, 일단 그렇죠. 성립될 것 같아요. 예. 이 내용만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또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한 발자국 더 나아서 뭐 공갈죄의 해당 여부를 검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서 뭐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려고 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일단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보상을 해라라고 했으니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 보면 협박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공갈 혹은 공갈 미수 검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업장이나 서비스직에서 굉장히 뭐 폭언이나 갑질 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업장 내에 직접 찾아가서 막 사태질을 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뭐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뭐 손님들 그렇죠. 있는 데서 한다. 난리치고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업무방해, 그렇죠. 영업방해. 네. 죄로 이제 고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막 욕설을 하면서 했다.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모욕죄 여부도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폭언 관련된 기사들 요즘 올라오는데 이제 변호사님도 막 이 범죄가 성립하진 않을까, 이 범죄가 되진 않을까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상황까지도 설정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있다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제일 큰 게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실 폭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폭언은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윗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폭언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사람들이 더 분개하고 화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벌 조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형사적으로 내가 직접 막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뭐 만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는 또 을이 아닌가. 을이면 다행이죠. 내가 이런 이상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한데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시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환불해주고 말자 하면서 이제 환불해주고 그럼 무조건 그렇죠. 이제 갑질적인 내용은 듣기만 듣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으셔가지고 뭐 영업을 지금의 경우처럼 뭐 중단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업무적으로 혹시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폭언을 듣는다든가. 업무적으로요? 업무적으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딱히 없어요? 그런 폭언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서 정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면 정말 많이 화가 나거든요.
사실 처벌도 강한 처벌을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논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런 갑질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을 거고 그런 논의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서정빈,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